여러분, 이번 사안은 더 이상 개인의 일탈로 치부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아들의 외도는 개인의 문제인가? 아니면 가족 구조와 태도의 결과인가? 이 질문을 정면으로 마주하지 않는 한 이 사건의 본질은 끝내 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며느리의 폭로 과거 방송에서 드러난 부부의 관계 방식, 그리고 현재 대중의 분노까지 모든 퍼즐이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보여주기식 가족 이미지와 실제 관계의 괴리입니다. 먼저 짚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자면 직접적인 잘못은 아들에게 있습니다. 외도, 직업적 윤리 위반, 그리고 그로 인한 해고까지. 이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개인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대중이 분노하는 지점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개인의 일탈로 끝나지 않고 가족 전체의 태도로 확장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방송을 통해 오랜 시간 이상적인 부부, 화목한 가정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해온 만큼 그 반작용은 훨씬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대중은 부모에게까지 책임을 묻고 있는 걸까요? 단순히 아들의 행동 때문만은 아닙니다. 과거 방송 속 장면들이 지금의 사건과 겹쳐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예능에서 소비되던 부부간의 갈등, 남편의 가벼운 언행, 아내의 불편한 반응들이 그 당시에는 웃음 포인트였을지 몰라도 지금은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티격태격하는 부부의 케미로 포장되었던 장면들이 지금은 존중의 결여와 관계의 불균형으로 익히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반복된 패턴입니다. 남편의 행동을 문제 삼기보다는 상황을 웃음으로 넘기고 불편함을 표현하면서도 결국 구조를 유지하는 방식. 이 패턴이 지속되면서 가정 내부의 기준 자체가 흐려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등장합니다. 그 환경 속에서 자란 자녀는 무엇을 학습했을까입니다. 말로 하는 교육보다 강력한 것은 보여지는 행동입니다. 만약 관계 속에서 책임보다 회피가, 사과보다 정당화가 반복되었다면 그 영향은 자연스럽게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며느리의 증언이 파장을 키운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한 폭로가 아니라 일관된 구조를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시아버지의 행태, 이를 알고도 묵인하거나 방어하는 태도, 그리고 결국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까지. 이 모든 요소가 연결되면서 대중은 하나의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하지만 여기서 감정적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구분해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사실과 해석입니다. 일부 내용은 당사자의 주장에 기반하고 있으며 아직 법적 판단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부분도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단정은 또 다른 왜곡을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신뢰가 무너진 이유는 분명합니다.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응 방식입니다. 침묵은 때로는 전략이 될 수 있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오히려 불신을 키우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송활동과 공연을 그대로 이어가는 모습은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낳고 있습니다. 법적 책임과 별개로 공인으로서의 도의적 책임에 대한 고민이 부족해 보인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부분은 타이밍입니다. 대중은 결과보다 과정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사건 직후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피해자에 대한 공감이 있었는지, 그리고 진정성 있는 사과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이 과정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껴질 경우 이후 어떤 해명을 내놓더라도 설득력을 얻기 어렵습니다. 지금 이 사안이 바로 그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건의 가장 불편하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왜 조갑경 씨는 알고도 침묵했는가? 그리고 그 침묵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는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감정적으로 분노합니다. 왜 막지 않았느냐? 왜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이 쏟아집니다. 그러나 이 질문을 조금 더 깊게 파고들면 단순한 도덕적 비난을 넘어선 구조적인 문제가 드러납니다.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침묵의 동기입니다. 인간은 아무 이유 없이 침묵하지 않습니다. 특히 가족 내부에서 벌어지는 문제를 외면하는 경우에는 대체로 두 가지 이유가 작용합니다. 하나는 관계 유지, 다른 하나는 이미지 유지입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작동했을 가능성입니다.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명분, 그리고 오랜 시간 쌓아온 공적인 이미지가 무너질 수 있다는 두려움. 이 두 요소가 결합될 경우 사람은 옳고 그름보다 지금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 선택의 방향입니다. 침묵이 갈등을 봉합하는 역할을 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드러난 침묵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덮기 위한 침묵에 가까웠다는 점에서 치명적입니다. 덮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책임의 방향을 흐리며
결국 피해자의 목소리를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먼저 희생되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전며느리의 폭로가 큰 파장을 일으킨 이유는 단순히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동안 설명되지 않았던 공백을 채웠기 때문입니다. 왜 그때 아무 조치도 없었는가? 왜 피해자가 오히려 설득당해야 했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침묵이라는 형태로 연결되면서 대중은 더 큰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남자는 원래 그렇다는 식의 반응이 있었다는 주장까지 더해지면서 이는 개인의 판단 문제가 아니라 가치관의 문제로 확장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정당화입니다. 침묵은 그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침묵을 유지하기 위한 논리가 뒤따릅니다. 예를 들어 가정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지금은 시기가 아니다. 같은 이유들입니다. 겉으로 보면 합리적인 선택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논리가 반복될수록 문제는 구조적으로 고착됩니다. 왜냐하면 이 논리는 결국 가해 행위를 직접적으로 제재하지 않는 방향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이 구조가 지속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책임의 기준이 무너집니다. 잘못을 한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드러낸 사람이 부담을 떠안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전며느리가 겪었다고 주장하는 압박과 고립감 역시 이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폐쇄된 공간 안에서 다수의 침묵과 정당화가 형성되면 한 개인이 그것을 거스르기는 극도로 어려워집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반전된 권력 구조입니다. 일반적으로 피해자는 보호받아야 할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오히려 피해자가 설득되고 참아야 하고 상황을 이해해야 하는 위치로 밀려났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관계의 방향 자체가 뒤집힌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대중의 분노는 극대화됩니다. 아들의 해고 역시 이 구조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학교라는 공간은 무엇보다 윤리와 신뢰가 중요한 곳입니다. 개인의 사생활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직업적 신뢰를 훼손하는 수준에 이르면 조직은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해고라는 결과는 개인의 행동에서 시작되었지만 그 배경에 어떤 환경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까지 확장됩니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정리됩니다. 개인의 일탈가족 구조의 영향, 그리고 공인의 책임.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얽히면서 사안은 더욱 복잡해졌고 그만큼 대중의 반응도 격해졌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연 이 문제는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 해답은 의외로 명확합니다. 회피가 아닌 직면, 변명이 아닌 인정, 그리고 무엇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변화입니다. 단기간에 이미지가 회복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특히 신뢰가 무너진 경우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일정 기간의 자숙, 명확한 입장 정리, 그리고 피해자 중심의 해결 과정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상황은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건을 바라보며 우리는 단순한 스캔들을 소비하는 데 그칠 것인지 아니면 관계와 책임이라는 더 본질적인 문제를 고민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와 실제 삶 사이의 간극,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내는 결과. 이번 사건은 그 간극이 얼마나 큰 파장을 낳을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개인의 문제로 끝날 수 있는 사안일까요? 아니면 구조적인 문제로 봐야 할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여러분의 판단이 이 이야기를 완성합니다.